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목요일 리포트의 김태환 멘토입니다. 자, 전일 시장 자체가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약간 차별적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장 후반에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좀 시도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장 자체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는 그런 장세지만 박스권에서의 등락 장세가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황의 신께서 워낙 자세히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시황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이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되었던 업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기차 업황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려서 전일 같은 경우 전기차 시장의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종목 가운데 코디에스나 에코프로, 상하프로테크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시장의 주도 업종으로 올라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종 가운데 동부화재가 전일 같은 경우에 종가 기준의 최고점으로 마감을 했다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는 정권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히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정권주들의 흐름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대형주들 쪽으로 집약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지난주 리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업황 가운데서도 현재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업황이죠. 휴대폰 부품 업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IT 부품의 영역 자체는 워낙 넓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을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어렵겠고 그래서 휴대폰 특히 스마트폰 관련해서 부품주 그리고 관심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휴대폰 부품 업황의 분석인데요.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을 겁니다. 워낙 휴대폰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들이 시장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분에 관심주 같은 경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한 종목들은 철저히 배제를 했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휴대폰 부품주 상저하고 그리고 차별적 접근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일단 주제를 달았습니다. 결국 상반기에 휴대폰 부품주들의 업황 자체는 좋지 못했다. 그러나 2분기부터 시작해서 업황 자체가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갈 것이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실적과 그리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저평가된 종목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갤럭시 S6부터 시작해서 갤럭시 노트 5 출시가 되면서 부품주들의 시장의 어떤 예상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상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갤럭시 A8 같은 경우에도 보급형 모델이 좀 출시가 된다든지 또는 애플 아이폰 6S라든지 또 6S 플러스가 출시가 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상당한 경쟁 속에서 이제 치열하게 마켓시어의 확보를 나서고 있다. 물론 성자 독식의 체제가 바로 IT주도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애플이 독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부품 업황 자체가 점진적인 신제품의 출시와 더불어서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가동률이 좀 증가가 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놓고 보아야 된다라는 부분 한번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부품업체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5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저하고의 어떤 그 업황의 전망을 먼저 말씀드리니까 하반기에는 물론 4분기 이제 4분기 한 분기가 남았습니다. 오늘 또 10월 1일 첫 시작하는 4분기인데요. 4분기에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의 순차적으로 노트4 및 갤럭시 6S 판매 가격을 인하하면서 점유율을 뺏어오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 베트남에 또 30억 달러의 투자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같은 부분들이 생산 능력의 정설과 함께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원가 절감이 생산 캐파학대로 시장 점유율 상승 자체도 좀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품업체 가운데 신규 부품 납품을 할 수 있는 업황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한 부품이나 소재 업체의 가동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부품주들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삼성의 반격
이렇게 좀 적어놨는데요. 자, 2014년도 3분기에 고사양 스마트폰의 시장 침투력이 삼성이 실패가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물론 반도체 부분도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지면서 시작해서 삼성전기를 필두로 모든 부품업체들의 주가들이 하락으로 떨어졌던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2014년 10월 휴대폰 부품업종의 시가총액이 5조 2천억 원 정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즉 3분기 우리가 올해 중저가 스마트폰의 300불 미만의 판매량이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즉 삼성전자가 고사양 스마트폰의 시장 침투력에 실패를 보고 난 이후에 300불 미만의 중저가 휴대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중저가 판매 전략으로 부품사의 마진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대량의 생산 능력 가동률의 증가와 더불어서 신규적인 제품의 출시와 함께 부품사들의 영업이익도 조금씩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의 어떤 주 전략은 신흥국이죠. 물론 인도를 비롯해서 스마트폰의 비중 확대 및 2016년도에는 또 갤럭시 S7을 조기에 출시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의 6S가 출시되는 것을 좀 피해서 내년도 상반기, 1분기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고사양 스마트폰도 출시를 하면서 저사양과 그리고 고사양, 중저가 폰과 고사양 폰을 양면적으로 시장에 침투를 하겠다. 이와 같은 삼성의 전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휴대폰 부품업체의 지수 동향입니다. 업종 지수의 동향이 되겠는데요. 우리 과거에도 사례를 좀 지켜보면 이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갤럭시 S7이 출시가 되면서부터 부품업체의 업종 지수 자체가 이제 바닥을 치고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일전에 우리가 과거 S6를 놓고 보더라도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현재 부품 업황들의 종목들이 조금씩 매수가 유입되면서 주가의 반등을 현재 시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과연 갤럭시 S7의 어떤 출시와 더불어서 직전 업황에 관련된 고점 자체를 상향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300불 미만의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어떤 비중을 중저가 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비중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300불 이상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내년도 1분기에 갤럭시 S7이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고사양 폰에 집중하기보다는 중저가 폰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의 기울기가 다시 한번 신제품 출시 이전에 고사양 폰 출시 이전에 좀 기울기가 꺾어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품업체들이 결과론적으로 중저가 폰이 삼성전자가 필두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마진 개선을 위해서는 차별적인 요소들이 좀 중요하겠죠. 어쨌든 그 기술력 자체가 있어야 되는 기업들이 많아야 될 텐데요.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후면 카메라의 화소 개선이 되겠습니다. 1300만 화소에서 1600만 화소까지 고사양된 화소가 개선이 되면서 탑재 비중이 계속적으로 스마트폰에 확대가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페이 관련해서 도 여러분들에게 목요일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파토론이라든지 또는 유비벨록스 같은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 또한 좀 더 나아가서 인터넷 은행과 관련해서 KT나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KT와 다음 카카오 같은 종목도 반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조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그네틱 보안 전송과 관련된 MST와 관련된 폰도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말씀드리면 삼성페이 관련해서는 NFC라든지 또 MST와 같은 두 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역시 NFC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삼성페이의 전반적인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 역시 삼성페이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눈여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자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 개선과 관련된 방수, 방열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부자재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OLED 부착형 터치 패널 방식의 적용이 좀 확대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따라서 크게 봤을 때 이 위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차별적인 요소, 이와 같은 네 가지 요소들이 현재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련된
업종 그리고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적인 접근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즉 업황 부진에도 원가 절감을 노력을 했던 기업들 그리고 수익성 개선과 관련해서 부품업체의 차별적인 종목들에 대한 접근 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모든 업황들이 시장이 갈 때 똑같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중에는 수급과 그리고 실적과 그리고 현재 산업에 관련되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차별적인 기울기, 탄력 자체가 나타난다는 부분 한 번 더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애플을 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플을 빼놓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일단 애플이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 6S 대비 이제 6S 같은 경우에 전반적인 판매량 자체가 거의 15% 이상 증가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일단 아이폰 6S 그리고 6S 플러스가 출시가 되면서 AP라고 그러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A9을 탑재해서 속도를 70% 이상 개선을 시켜놓았다는 것. 또한 그래픽 처리 능력 또한 90% 이상까지 개선을 시켜놓았다는 부분들. 또한 카메라 화소 같은 부분에서도 8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상향했고 전면 카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만 화소에서 500만 화소까지 늘려놓았다는 것. 또한 감압 방식이죠. 포스 터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터치 스크린에 감압 인식 가능한 3D 터치를 적용했다는 것. 즉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6S와 6S 플러스를 출시하면서 보다 고사양화된 제품들을 출시를 했다는 것. 물론 가격적인 측면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겠죠. 삼성은 중저가폰의 전략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고사양화된 고가의 폰을 계속적으로 내어놓으면서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삼성과 애플이 현재 전략적인 측면 자체는 우리가 앞서 보듯이 상당히 차별적인 전략을 현재 가고 있다. 물론 삼성 같은 경우도 고사양화된 폰을 양면적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중심은 중저가 폰을 통해서 신흥국 중심의 판매 전략을 세워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이폰 글로벌의 시장 점유율을 되겠는데요. 상당히 계속적으로 잠시 좀 주춤거렸다가 2014년도에 주춤거렸다가 15년부터 다시 한번 기울기 자체가 상승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대수 및 점유율 추이가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20% 이상까지 점유율 자체를 높여가고 있다는 부분. 아직까지는 애플이 시장을 독식하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너차 목요 리포트 시간을 통해서 업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국 시장을 빼놓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중국은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 시장 및 신흥 시장의 전망을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중국 시장은 글로벌 스마트폰의 비중 자체가 거의 35%, 4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중저가, 좀 저사양보단 고사양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가 300불 이상의 고사양폰의 중국 시장의 침투 자체가 실패를 보면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애플과 삼성의 격차가 조금씩 더 벌어지게 되었던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또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의 1위는 바로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15.8%를 갖고 있고 화웨이 같은 경우도 15.4%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플이 12.2%를 갖고 있는데 삼성은 6%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결국 순위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5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부분. 결국 중국 시장 공략에 삼성이 실패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업황을 말씀드릴 때도 상하이 자동차나 강저우 자동차 같은 로컬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두각을 보이고 있듯이 샤오미라든지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상을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신흥시장 중에서 인도 시장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갖고 있고 그죠?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같은 경우는 중저가 사양을 통해서 인도를 비롯한 중저가 즉 신흥시장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올해 이제 1억대 정도의 돌파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있겠고 2020년도 전망치를 보니까 거의 2억 5천만 대 정도까지 성장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와 같은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이지만 분명히 중국 시장 다음으로 인도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이 J 시리즈 같은 경우 거의 100불 이하 정도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예술적으로 끌어올려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차트를 좀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것은 중국 시장 업체별 점유율이 되겠는데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샤오미, 그리고 화웨이, 그리고 레노바, 애플, 그리고 삼성이 있는데 물론 레노바보다는 삼성이 좀 점유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업체들의 부상 자체가 있고 애플의 시장 점유율 자체는 여전히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인도 시장의 전망 및 글로벌 점유율 자체가 되겠는데요. 전 세계 스마트폰의 어떤 그 개수와 그리고 인도의 스마트폰의 어떤 비중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마켓 쉐어 부분 자체도 2016년, 17년, 18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따라서 삼성이 이 시장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합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앞서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중저가 위주의 판매 전략을 유지하면서 고사양의 스마트폰의 출시와 더불어 양면적 전략 자체를 세우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고사양 스마트폰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물론 최근 스마트폰이나 또는 아이패드 프로와 같은 대화화면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폰 6S 같은 경우가 기존에 했던 그 저화면에서 3.7인치, 5.5인치까지 늘려가면서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도 인치를 12인치 이상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플은 이미 이제 대화화면 쪽 그리고 고사양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도 역시 대화화면 부분도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 부품업체의 가동률 상승 및 신제품 출시와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 간략한 이 짧은 시간에 휴대폰 부품업황 자체를 다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애플 그리고 신흥시장을 간략하게 우리가 눈여겨보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어떤 종목군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실적이 좋지 못한 종목들은 배제를 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관심주가 되겠는데요. 파트론 같은 경우는 전일 12% 이상 장중에 급등을 했습니다. 9월 7일 날 탑5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9월 10일 날 또 삼성페이와 관련된 업황 분석을 할 때도 파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 전면, 후면 카메라 모듈, 휴대폰 부품 모듈과 관련해서 분명히 이슈가 될 수 있고 최근 기관들의 매수에도 점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장중의 조정권을 이용해서 우리가 파트론 같은 종목은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서원인텍 같은 경우도 금속 케이스의 확대에 따른 방열 시트의 매출이 상당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 X3와 같은 그 부자재 매출도 증가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들어서 13,000원대 정도 초반에서 약간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쉬어가는 그런 국면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서원인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별표 3개를 쳐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별표 3개 종목은 파트론과 서원인텍 두 가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슈피켄 코리아 같은 경우도 물론 액세서리 매출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 슈피켄 코리아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된 수혜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파트론과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관련된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피켄 코리아 같은 경우는 충분한 조정 이후에 박스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슈피켄 코리아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오고 나서 결국은 휴대폰 부품주의 대장주가 바로 삼성전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3분기 실적 자체는 다소 조금 우리가 상반기보다는 조금은 좋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주가가 최근 들어 많이 올라왔지만 눌림목 조정을 충분히 좀 거쳤기 때문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중기적 관점에서 조정 심하다 저가 매수 관점에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별표 2개를 쳐드렸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주가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도 좀 많이 밀렸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점부터 우리가 조정 시 좀 저가 현재로서는 반응 자체가 주가의 어떤 터닝의 어떤 시점 자체가 눈여겨 우리가 볼만한 시점에서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이외에 뭐 유테크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인탑스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종목들보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5개 정도의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시장에 관심 있게 좀 관심주를 올려놓고 여러분들 시장에 대응을 해 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휴대폰 업황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께 또 좋은 업황을 또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또 강연회가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에서 시간은 오후 2시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1577-7451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는 지난 강연회와 마찬가지로 주도 업종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주도 업종과 함께 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요일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